2025년 4월 6일 일요일.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엄청 흐리고 약간 쌀쌀한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은 상당히 포근한 날씨다. 혹시 몰라서 가벼운 잠바만 걸치고 나온 상태이고, 오늘도 날씨가 좋은 거 보니까 제법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야외 활동을 좀 할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항상 가던 곳이 아니라 저쪽으로 갔더니 개가 안 있을 줄 알고 달러 갔더니 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원래 가던 대로 살짝 바람이 부네. 지난주 일주일 동안은 거의 숙소에 있지를 못해서 지난 주말에도 산책을 했구나. 돌아오는 주에도 이번 주라고 해야 되나? 숙소에서 저녁을 해결할 상황이 거의 희박할 수가 있긴 한데, 그래서 간단하게 야채 정도만 장을 보고 피부가 좀 건조한 것 같으니까 로션 하나랑 꽃이 폈네? 이게 무슨 꽃이지? 이게 무슨 꽃인가? 내가 별로 평소에 말이 없는 편이라 사실 이것도 많이 좋아진 거지. 예전엔 한마디도 안 했었으니까.
아마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살면서도 말 한번 섞어 보지 않을 정도로 말이 없었으니까 거의 침묵의 상태로 항상 마주치는 사람들하고도 거의 한마디도, 몇 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할 정도로 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지옥의 묵시록이다 라는 별명까지 가질 정도로 그렇게 말이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지. 말이라는 게 물론 이거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하고 나면 다 불필요한 것 같아. 말이라는 게 입 밖으로 꺼내놓으면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이런 생각 때문에 근본적으로 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을 한다는 것도 일종의 에너지를 밖으로 표출하는 건데, 단순히 말을 하기 위해서 물론 별다른 의도를 가지지 않거나 생각을 거치지 않고 툭 입 밖으로 말을 꺼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겠지. 두뇌가 일단 작동을 할 것이고, 그 말을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관점들이나, 그리고 사람들은 웬만큼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하는 말을 통해서 숱한 세월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했을 때 나에게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을 어느 정도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복잡성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대신 나는 타인과 말을 섞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긴 하지만, 절제라고 보기엔 그렇고 그냥 내 자연스러운 일상인데, 타인과 말하는 것을 별로 뭐 듣는 것은 괜찮은데, 그래서 나는 사람들 말을 주로 듣지. 그래서 대부분 나는 술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잦은 술자리는 별로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는 것은 나는 딱히 싫어하진 않아.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싫어하진 않는다는 얘기야. 왜냐, 그냥 사람들 말 듣는 게 또 나름 재밌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말을 잘 들어줘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많은 말들을 꺼내놓곤 하더라고.
아무튼 나는 사람들과 말은 잘 안 하는 편이지만 혼잣말은 잘 하는 편이네. 물론 나의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혼자 이렇게 걸으면서 독배 가듯이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것이 뭐 발단이 되긴 했지만, 본래 나는 입 밖으로 꺼내는 이 혼잣말보다는 글이나 음악이나 그림으로 나의 말들을 자주 표현하곤 했었지. 지금도 여전히 틈나는 대로 글을 쓰고 있고, 뭐 공간적 시간적 제약 때문에 음악이나 그림으로는 제대로 나의 말들을 표현해내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또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생각이고, 특히나 그림 같은 경우는 시간적 공간적 그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나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 과거에 그런 생활을 했을 때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 그림으로 말하는 건 아직까지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또 다시 얘기를 하는구만. 가벼운 스케치라도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고 보면 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안 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말들을 했던 것 같아. 특히나 언제부턴가 어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했을 때, 초창기에는 이 세상의 언어라는 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너무 불충분하다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그림을 그렸고 음악을 만들었고 글을 쓴 건데, 글도 말이나 말하는 거랑 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약간 시에 가까운 그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시를 좋아하는 편인데, 어떻게 보면 시라는 게 지금 내가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은 세상의 단어 조합으로 자신의 말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시라는 형식의 말의 형태를 띠지 않나.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마치 암호를 풀듯이 시에 농축되어 있기도 하고, 뭐 일반적으로 그걸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일부러 말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단어로는 적나라하게 혹은 적합하게 표현해내기 힘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설명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 내부적으로 이런 행동 패턴들, 그리고 말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자꾸 시간 속에서 쌓여가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난해하다고 하는 시를 나는 난해하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머리로 판단하려 하는 것일 뿐이고, 그것을 세상의 단어, 언어로 해석하라는 경향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내가 말한 부분을 잘 기억한다면
내가 왜 시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내 설명을 잘 이해한다면, 그 시인들이 마치 암호처럼 혹은 어떤 그런 추상적인 것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리적인 요인들을 잘 이해한다면은 그의 말을 시로 대변한 그의 말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그것이 단어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표현력, 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숱한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나는 읽혀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난해하다 이런 식의 일반적인 통산론적인 접근 방식으로 그 시를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가 마치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가까운 친구의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사실 들리기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친숙하고 오래전 아주 친한 벗의 말처럼 들린다. 그리고 하나같이 그들은 내가 말하고자 했던 세상의 단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그런 말들을 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친밀감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의 말이 시로 표현한 혹은 그림으로 표현한, 음악적으로 표현한 그들의 말이 내게는 더 와 닿았다. 이 평론가들이나 비평가들은 한 예술가가 시를 창작하거나 음악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무슨 천재성이니 거기에 엄청난 무슨 진짜 이제까지 없었던 기교, 뭐라고 그래, 어휘력, 표현력 등등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천재적인 표현력이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 솔직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가 예술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런 새로운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한 게 아니라 그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그리고 간절하게 그런 표현으로밖에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 세상에 정해진 법칙 안에서의 단어들의 배치, 말, 멜로디의 구성, 박자, 리듬, 음표, 붓의 터치, 이런 것들은 자신의 말을 표현해내기에 너무나 불충분했으므로 간절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방식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저는 새로운 표현처럼 그렇게 해석될 수는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사실 그것보다 더 깊은 내면에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라는 걸 나는 알지. 때문에 그런 예술가들의 말들, 시로 표현된, 음악으로 표현된, 그림으로 표현된 말들이 내게는 아주 오래된 친구의 말처럼 가슴이 미어지듯이 다가온다는 뜻이야. 어쨌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 나는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세상이 정해놓은 법칙에 의한 단어들로 매치해서 말로 표현한다는 게 과연 가능하긴 한 걸까? 더군다나 그것들이 일상적인
단어의 나열 그리고 일상적인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보다 추상적이고 보다 내면적이고 보다 심오한 내용이라면, 혹은 세상이 말하는 우주에 관한 어떤 에너지에 관한 창조성에 관한 신비롭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유의 내용을 말하고자 한다면, 이런 세상이 정한 법칙의 단어들로 나열해서 과연 그것들이,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그런 참 뜻이 그 속에 묻어있는 참 진리가 그 말로서 표현되고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 있었다면 굳이 그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살을 깎아내듯이 때로는 아파하면서 시를 쓰고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렸을까? 혹자는 시가 좋아서 시를 쓰고 감성이 풍부해서 시를 쓰고 그런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서 음악을 만들고 어떤 영감이 떠올라서 그림을 그린다고도 하지만,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사실상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근본적인, 적어도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영감이나 감성의 느낌의 전달이 아니고, 그런 느낌에 의해서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말을 표현하고자 하니 세상이 정한 법칙 내의 단어들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그런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력이 있었다면 그는 시나 글이나 문학이나 음악이나 미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했겠지. 그래서 이런 유형의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술성과 더불어 이건 세상의 그 기준에 의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야. 예술적인 그런 감각과 더불어 철학적인 관점, 그리고 종교적 관점, 어떻게 보면 신앙적 관점이라고 해야 되겠다. 종교적이라는 건 또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자 하자면, 또 이 산책을 하는 동안 내내 이 말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이야기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종교적 관점보다는 신앙적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런 여러가지 다각적 관점에서 말을 하게 되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자신 내면에 녹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이름 모든 나의 주장이 모든 예술가들에게 다 들어맞는데, 오늘 왜 이렇게 차들이 많이 가 있는지. 내가 그랬죠. 날씨가 따뜻해야 되고 나돌아 다닐 거라고. 많은 예술가들이 다 이런 식의 언어를 사용하진 않겠지만, 나는 적어도 나 같은 부류의 예술가들은 오래된 벗이라고 느끼고, 분명히 이런 요소들로, 아니 이런 게 아니고서 단순히 창작적 혹은 감각적, 감성적 혹은 영감적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예술이 한때는 탄생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시들어 버려서 그 창작자 혹은 그 예술가는 진정 예술 속에 살아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그게 예술이 아니라는 건 아니야. 그것도 예술 작품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그렇다고 이게 뭐 더 뛰어나고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래, 참 단정하기 어려운데, 뭐라고 딱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게 더 위대하다, 어떤 게 더 옳다, 어떤 게 더 뛰어나다고자 말하는 게 아니야. 어쨌든 적어도 나는, 혹은 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창조적인 에너지를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 예술적인 표현으로 표현해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일반적인 사람도 혹은 감성이 뛰어난 사람도 가끔은 느낄 수 있겠지만, 어느 시인의 시를 읽거나 어느 음악가의 음악을 듣거나 어느 화가의 작품을 봤을 때 뭔가 모르는 감정이 느껴진다면, 어느 정도는 그가 말하려고 하는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지. 때로는 존엄한 느낌, 신비로운 느낌, 마치 종교적인, 카톨릭적인, 기독교적인 것을 빗대어 표현한다면, 우리의 원죄를 대신하여 피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어떤 그런 표현을 했다고 치자. 그럼 그 안에는 어떤 아픔도 있고, 뭐라고 할까, 죄스러움, 그리고 숭고함,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듯이, 어떤 그런 작품들에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 깊이의 내면 속에는 그 창작자가 말하려고 하는 말이 깃들어 있다. 그 말을 온전히 들을 때 순간적으로 그와 나는 굉장히 오래된 벗처럼 친밀감을 느끼면서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둘의 대화는 시작되는 거야. 작품은 멈춰져 있지만 전혀 멈춰져 있는 상태로, 멈춰져 있지 않은 상태로 대화가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뭐 본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학문적으로 뭐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학문적으로 뭔가를 막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재적인 시인들의 시, 난해하다고 하는 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난해하다고 하는 음악,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난해한 표현이라고 하는 미술 작품들이 내게는 난해하고 그런 치졸한 접근 방식의 혹은 비평가처럼 그런 것들이 아닌, 오래된 벗의 말처럼 그가 정말 말하려고 했던 그 순수함, 그것들이 더 와닿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 나는 다가가려고 하지. 해서 성경 속의 모든 구절들이 내게는 하나의 말처럼 들린다는 얘기지.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진실의 말. 그래서 때로는 문학적인, 시적인 표현에 가까운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좀 더 어렸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화가나 혹은 문학가나 이런 사람들이 잘 뭐 농촌의 풍경이니 뭐 혹은 뭐 이런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적인 성향을 띤 작품을 했을 때 당시에는 나도 어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해도 안 되면서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런데 나도 시간이 지나고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고, 그것은 나도 하나의 종교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모두 신앙적 종교적 편견을 다, 예술적 그런 구분의 편견을 다 뛰어넘어서 세상의 모든 그런 위대한 작품들은 말을 하고 있다.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하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진리를 말하고 있다.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자 역시 이런 오랜 시간 동안의 아픔을 통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 말하는 법, 말하는 방식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런 형식으로 쓰여진 작품 속의 말들을 온전히 알아듣기는 힘들다. 나는 그냥 비유를, 하나의 예를 드는 거야. 이해하기 쉽게. 나는 종교를 딱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나는 그 어떤 신앙인보다도 신앙의 깊이가 내가 더 훨씬 깊다고 나는 자부하는데, 스스로. 나는 성경 구절에 어떤 구절을 보면 그것이 들리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이 들리기 때문에 온몸이 전율을 하고 하는 것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거든. 그러나 그것을 세상이 정해놓은 단어들로 나열을 해서 내가 알아들은 말을 표현해 난다는 게 사실상 또 어려운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야. 오류가 시작되는 거지. 그렇다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불필요하냐? 글쎄, 이것에 대해서도 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숙고를 해왔는데,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는데,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딱 단언하기는 어렵더라고. 때로는 필요한 부분이 있고, 때로는 전혀 오히려 불필요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이르기도 하고, 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나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게 아닌데,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말 속에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판국에, 그런 진리에 대한 말을 듣고 다시 그것을 재해석해서 저마다 말하고자 하는 것에, 그 말 속에 온전히 그 진리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너무
오버된 바람인 것 같고,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고 전달함으로써 아주 무지한 사람한테는 귀가 열릴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도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필요한 것 같고, 오히려 잘못된 이해와 설명으로 그 진리의 뜻을 곡해하는 부분을 또 생각하면 절대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 들고, 그게 양면성을 띠고 있는 거야. 모든 것들은 양면성을 띠고 있지, 모든 것들은 장단점을 띠고 있다고. 이제 거의 지금 이 길을 가고 나면 시내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말을 끝맺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갑자기 약간 흥분해서 말을 하게 됐네. 그렇다면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지금 누가 말리지 않아도 나는 앞으로도 계속 나의 말을 해 나갈 것이고,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걸 구체적으로 그리고 폭 넓게 그리고 확산력 있게, 확장력 있게 뭔가 이런 말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이미 밝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간의 단편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이런 예술을 하나로 묶고 싶다라는 얘기지. 단일화하고 싶다. 하나의 진리로 통합하고 싶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세상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미 도달해 있거든. 이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자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야. 이미 다가와 있는 것을 누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자신의 종교라는, 혹은 자신의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냥 종교라는 관점에서의 편견과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편견,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편견. 내가 그랬잖아, 어렸을 때 내가 좋아하던 예술가가 자연을, 아름다움을 그리다가 어느 나이가 점점 들면서 종교적인 표현을 하길래 그걸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들었다고. 이것도 역시 편견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술적, 철학적, 종교적 모든 편견을 뛰어넘는, 이미 존재하는,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그 하나의 통합된 진리에 이것들을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규범 안에서 보다 풍요롭고 보다 선한 영향력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아카데미와 그리고 일종의 그걸 뭐라고 하지? 단체, 공동체, 그래, 공동체 형식을 띤 그 규모가 커 나가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뭐 내가 계속 말해왔던 거잖아. 일단 이제부터는 좀 시끄럽고 시내에 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에 대한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여기까지 영상은 마치는 걸로 하고, 이따가 다시 장을 보고 귀가하면서 뭐 또 나는 워낙 즉흥적이기 때문에 또 어떤 말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2부를 귀가하면서, 숙소로 귀가하면서 2부를 촬영하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서 1부는 마치도록 한다.